직선 라인에서 오른쪽으로, 자,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요, 오른쪽 가면서 밀리잖아요. 이럴 때는 굴리는 거 위치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밀리는 각도다 했을 때는 굴리는 것보다는 약간 탄력을 살짝 주는 것도 좋고 때려도 괜찮고요. 이 각도에서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끌리는 두께로 가면 갈수록 이런 거는 때리는 것보단 굴려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분리를 크게 하는 것보단 분리를 좁게 가야잖아요. 이럴 때는 때리는 것보다는 스트로크를 때리는 스트로크보다는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굴리는 스트로크로 각도를 예, 각도가 커진 것보다 각도를 좁혀야 하기 때문에 분리가 많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을 이기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격량을 최대한 줄이기 려 때문에 부드럽게 굴리는 스트로크로, 예, 굴리는 스트로크 가는 게 오히려 확률이 좋고, 우리 그 사구 칠 때 얇은 두께 겨냥해서 때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우리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이 공을 얇게 친다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얇게 주더라도 임팩을 넣는 순간에 분리가 커지잖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 이거는 밀리는 위치잖아요. 이럴 때는 굴리는 스트로크보다는 당점을 굴리려면 당점을 이렇게 밑에 주고 끌면서 굴려야겠지만 이거는 밀리는 각도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리하는 스트로크가 훨씬 더, 그러니까 약간 때리는 스트로크가 훨씬 더 편하죠. 때리는 스트로크가 훨씬 더 편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각도가 충분히 내가 편하게 쑥 치더라도 나오는 각도면은 그렇게 쳐도 되고, 나오는데 약간 불편함이 느끼는 각도, 밀리는데 뭔가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때리는 게 굴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우선은 때리는 것보다는 굴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내가 이 공을 친다고 했을 첫 번째 쿠션과의 지점으로 봤을 때 당점 두께로 부드럽게 굴릴 수가 있다. 당점과 두께의 조합으로 부드럽게 굴릴 수 있다 하면 우선 부드럽게 가는 게 맞고요. 첫째는 굴리는 게 맞고요. 그리고 굴리는 게 어색해진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굴리는 게 어색해진다 하면은 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굴리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쿠션까지 가는데 굴리는데 좀 무리가 있다. 당점을 내리는데도 굴리는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제 그때 때리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분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굴리는 것보다 때리는 게 낫고, 그렇죠. 분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때리는 것보다 굴리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도 각도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아니, 몰라요. 규진님. 자, 이럴 때 분리가 커야 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때리는 게 편하죠. 연습 몇 개 쳐봐요, 그냥. 네, 몇 개 쳐볼게요. 네. 자, 이제 금방은 때렸죠. 이제 금방 때렸어요. 자, 이런 형태는 굴리는 게 맞고요. 이런 형태는 굴려가는 게 자, 이거는 그냥 부드럽게 굴려도 되고요. 맞고요. 네. 때려도 되고 굴려도 되고. 근데 굴리는 게 더 편하죠. 형태만 놔도. 자, 그러니까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굴리는 게 더 좋고,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때리는 게 더 편해요. 이런 것도 좁게 들어가니까 때리는 것도 좋지만 굴리는 것도 괜찮고요. 양쌤. 네. 네. 자, 네, 알겠어요. 자, 이 공은 부드럽게 굴리는 게 좋겠죠. 굴려야 돼. 입사되는 각 자체가 거의 45도보다 밑에 있으니까, 네. 45도 거의 부드럽게 굴리는 게 맞고요. 이거 그냥 부드럽게 굴려주는 게 맞죠. 네.
부드럽게 굴려주는 게 맞고, 내가 이런 공을 분리로 치고 싶을 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첫 번째 지점까지 가는 각도 자체가 크다 보니까, 크죠? 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굴려서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약간 때려주는 게 맞고요. 자, 때려줄 때는 에비스트록 자체도 부드럽게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돼요. 에비스트록 자체도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안 되고, 좀 약간 힘있게, 좀 딱딱하게, 스피드 있게, 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약간 좀 딱딱한 느낌으로, 예, 그대로 딱딱한 느낌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의 형태를 딱딱하게, 이 공도 딱딱하게 가면 안 돼. 이 공도, 이 공을 반대로 치는 게 뭐냐면, 이 공을 에비스트록 자체도 이렇게 가져가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 공은 부드럽게 쳐야 되는 공이기 때문에 에비스트록 자체도 부드럽게 가져갑니다. 어느 정도 탄력을 실어서, 탄력을 심는다기보다 리듬감을 살려서, 리듬감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느낌 좋죠. 부드럽게 치는 공들은 팔 자체, 에비스트록 자체도 부드럽게 가는 게 좋고요. 내가 좀 밀리면 안 되는 공, 이런 공은 지금 밀리면 안 되잖아요. 밀리면 안 되는 공일 때는 반대죠. 이 공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에비스트록 자체도 딱딱하게 가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아요. 하나, 둘, 딱, 딱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때리면 엄지에서 멈춰도 좋아요. 마지막 순간에 여기서 때릴 때는 딱 멈춰서, 예, 이런 게 좀 더 때리기에는 훨씬 더 쉽고요. 자, 부드럽게 때는 멈추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은 때려지기 쉬우니까, 멈추면은 때려지기 쉬우니까 이런 공일 때는 오히려 멈추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엄지에서 빠질 때 멈추지 말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되는 거고, 부드럽게 될 때하고 딱딱하게 칠 때하고는 아예 에비스트록부터 나의 이 팔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자, 내가 이 공을 부드럽게 밀어내고 싶으면, 자, 팔 자체로 리듬감 있게 가져가면서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멈춤 없이 들어가는 거죠. 멈춤 없이. 이런 공의 형태일 때도, 제각 돌리기일 때도, 자, 이 공은 내가 부드럽게 쳐야 되니까 마지막 백하는 순간에 멈춤 없이, 멈추지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여기서 하나, 둘, 셋 부드럽게 해놓고, 하나, 둘, 멈추지 말고. 이런 공을 칠 때도 멈추면 안 돼요. 멈추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부드럽게. 그런데 이런 공의 형태가 있다. 내가 이 공을 부드럽게 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쳐도 돼요. 내가 당점을 내리고 두께를 많이 쓰면서 부드럽게 쳐도 된다. 이럴 때는 부드럽게 쳐도 돼요. 부드럽게 치는데 당점을 많이 내리고 두께도 한 8분의 4, 8분의 5 두께를 주면서 부드럽게,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부드럽게 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쳐도 돼요. 그런데 내가 우선 부드럽게 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이 공을 부드럽게 안 치고 좀 끌지 않고 분리되는 느낌으로 딱딱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딱딱한 모션을 취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보내는데 약간 끌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공 칠 때는 부드럽게 칠 수도 있고 딱딱하게 칠 수도 있고, 딱딱 이렇게 딱딱하게도 칠 수가 있죠. 부드럽게도 칠 수가 있지만 딱딱하게도 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부드럽게 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억각의 형태의 제각 돌리기를 칠 때에는 오히려 부드럽게 당점을 내려서 끄는 것보다는, 많이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리로 치는 게 오히려 끄는 것보다는 테이블을 덜 타기 때문에
끄는 거는 끄는 공들은 이제 거의 회전력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회전력을 많이 쓰니까 회전력을 많이 쓰다 보면 그 테이블을 많이 타게 되는데 장점을 투팁 이하로 빼면 이제 테이블을 덜 타면 좀 더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모르는 테이블일 때는 분리로 딱딱하는 게 치는 게 좋고 아는 테이블일 때는 거기까지 그냥 가볍게 힘 빼고 부드럽게 끌어서 가도 좋아요. 아는 테이블일 때는 부드럽게 끌어서 가도 되는데 모르는 테이블일 때 그리고 공이 조금 점점 더 딱딱해져 갈 때는 그냥 딱딱하게 쳐도 돼요. 내가 이 공을 뒤로 돌려치기를 치는데 이 공을 뒤로 돌려치기 치는데 가볍게 빼고 부드럽게 당점을 끌어서 칠 수도 있고 자 끌어서 한번 쳐볼게. 끌어서 칠 때는 부드럽게 당점만 내리고 부드럽게 여기서 부드럽게 끌어도 돼요. 부드럽게 끌어도 되는데 자 두 가지를 선택 사항인 거예요. 부드럽게 끌어도 되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끌어도 되지만 자 내가 이 테이블을 잘 몰라 공이 좀 무거워 딱딱하게 치고 싶어요. 팔이 부드럽게 안 된 상태야. 그러면 좀 딱딱하게 들어가요. 에비스트로크 딱딱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러면은 테이블을 좀 덜 탄다. 분리로 치게 되면은 투팁의 모양대로 우리가 쓰리뱅크를 친다고 했을 때 그 모양대로 공들이 움직여요. 그 공 모양대로 공이 움직이는데 이제 끌게 되면은 그 모양이 좀 변화가 심하죠. 테이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끌어서 치게 되면 왜 이런 형태의 공을 많이 안 끌어서 치냐? 쿠션에 따라서 많이 속도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들을 끌어서 이제 여기 3 쿠션에서의 반응 때문에 끌어서 안 치는 거예요. 내가 회전력이 조금만 많으면 눕게 되고, 근데 테이블에 따라서 쿠션 높이에 따라서 공 상태에 따라서 퉁 튀어버릴 때도 있어요. 힘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을 칠 때 테이블을 알면은 끌어도 되고 테이블을 그 상태를 모른다 하면은 분리로 가도 된다는 끌 때는 그런데 이런 형태의 공일 때는 무조건 부드럽게 치는 게 좋아요. 이런 형태일 때는 끌어도 되고 딱딱하게 쳐도 되고 선택 사항입니다. 근데 저는 끄는 것보다는 분리로 좀 딱딱하게 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끌게 되면 어렵잖아요. 모든 공들을 다 끌어서 치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공을 끌어서만 치려고 하면 힘들어요. 모든 공들을 다 리듬을 못 살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을 칠 때 굳이 당점을 내려서 힘을 빼고 여기에서 힘을 빼고 이거를 막 리듬감을 살려서 이렇게 끌어서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도 칠 수가 있겠지만 끌어서 치는 것보다는 딱 그냥 그 선대로 보이거든요. 45에 20 여기까지 분리만 그냥 가볍게든 무겁게든 분리만 딱 시켜준다. 오히려 이런 분들을 칠 때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는 게 나의 리듬감도 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좀 아마 준장님도 그럴 거고 모든 고점자들이 그럴 거예요. 하점자일 때는 점수가 낮으실 때는 아마 끌어치는 게 아마 좀 더 편할 거예요. 근데 끌어치는 게 편하긴 하지만 끌어치는 게 우선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분리로 치는 것보다는 팁을 빼고 분리로 칠 때에는 팁도 중요해요. 엄청 분리로 칠 때는 절대 분리 스트로크를 쓸 때는 팁을 이렇게까지 안 줘요. 이렇게까지 안 줍니다. 주면은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분리로 칠 때는 당점 자체를 거의 모든 시계 방향에 원팁 반, 투팁 이상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왜 분리로 치는 게
테이블을 덜 타냐? 테이블을 덜 타는 이유는 여기를 주고 치기 때문에 테이블을 덜 타는 거예요. 여기를 주고 치기 때문에 여기를 주고 치면 여기를 주고 치면 이제 원, 투 어떻게 갈지 몰라요. 솔직히 테이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주고 치게 되면은 우리가 3랭크 치는 듯한 느낌으로 공선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분리를 치는 게 좀 더 점수가 올라가시면 올라갈수록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좀 더 안정적인 당점은 끄는 것보다는 분리가 좀 더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드럽게 쳐야 되는 거는 우선 무조건 부드럽게, 이런 형태의 공은 무조건 부드럽게 치는 게 맞고요. 이런 공도 뭐 딱딱하게 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부드럽게 치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런 공에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런 공에서 내가 이 공을 부드럽게 당점을 내리고 끌어서 쳐야 되냐, 아니면 당점을 줄이고 분리로 쳐야 되냐.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나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다 이런 공을 칠 때 이만큼 놓고 끌어서 치실 거예요. 이만큼 놓고 끌어서 치실 거예요. 끌어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점 내리고. 근데 조금 더 외국 선수들이 이런 거를 절대 끌어서 치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느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이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요. 이걸 뭘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3쿠션 값을 25로 보고 40에 15 여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니까, 이 그냥 분리각만 시켜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들도 딱딱하긴 안 치실 거란 말이야. 근데 한 번씩 이제 스트로크에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곳까지 엄지에서 멈춰서 치시는 분들 있죠. 이런 형태의 공들을 스트로크를 잡을 때 맨 마지막에 이 공을 여기에서 멈춰서 치시는 분들 있죠. 특히 아마 지금 멈췄다 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멈췄다 쳤었고 또. 근데 이런 형태의 공을 뒤로 돌려치기를 치는데, 이렇게 치는데 이 공을 멈췄다 치면은 진짜 두께가 잘못하면은 뭐라고 해, 예민한 두께가 필요한 거예요. 예민한 두께가 필요한데, 자, 이 공을 조금만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꼭 그 두께가 안 맞아도 돼요. 저도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저도 해보기 전에는. 이런 공들을 칠 때 꼭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이 공은 엄지에서 멈추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멈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슬로우로 백이 빠지긴 하지만 그대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이런 형태의 공은 슬로우로 빠지긴 하지만 멈추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어가. 이런 공을 칠 때 멈추면 오히려 손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멈춰서 그 두께를 꼭 쳐서 맞춰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형태의 공들은 특히 빗각에 있는 형태의 공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멈추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멈추지 말고 여기서 부드럽게 빠졌다가 부드럽게 들어가고. 자, 이런 공의 형태일 때는 멈추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공의 형태를 칠 때는 딱 때려야 되니까, 때리는 거야 되니까, 그래서 멈추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공 멈춰도 되고 안 멈춰도 된다. 근데 이런 공일 때는 엄지에서 빠져서 멈추면 손해다. 잘 보시죠? 네. 이렇게 이상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빗각의 형태일 때는 우리나라 멈추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기까지 빠져서 멈췄다 치시는 분들 많잖아요. 분리가. 그럼 분리가 많이 되니까. 많이 되는데. 잘못하면 때려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멈췄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쑥 가도 되는 거를 섰다가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빗각의 형태일 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천천히 슬로우로 빠졌다가 그냥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부드럽게 빠졌다가 부드럽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막 멈춰가지고 그 두께를 막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그러면서 팔을 이상하게 죽이거나 막
잘못하면 관통샷이 돼버리고. 네, 선수들은 그런 어느 정도 컨트롤 하는데 아직 배우는 단계시면은 아직 그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분리 좀 밀리는 각도 커질 때만 시원하게 섰다가 딱 분리하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시원하게 치라는 이유가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으로 하는 게 분리가 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정지해서 딱 쳐야 딱. 투가 이만큼만 나갈 것을 움직이는 동작으로 쳐면 많이 나가요. 생각보다. 그러면서 밀리는 거거든요. 약간 섰다가 굴렀다가 딱 정지하면은 내 공까지만 딱 때릴 수가 있으니까 분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섰다 때리는 거는 왜 섰다 때리는 건지를 그거를 아셔야 돼요. 분리할 때 처음부터 잡고 쳐도 되나요? 아, 잡고 쳐도 괜찮아요. 내가 이 팔 동작을 섰다가 이것만 잘할 수 있다면. 네. 내가 쥐고 있어도 섰다가 탁 이것만 잘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왜 이거를 좀 약간 노라면 이게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잡고 있는 것보다는 편하게 놓고 있는 게 수월하게 팔 동작 자체가 더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지척 해가지고 잡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네. 이 중요한 건 동작이 분리하는 동작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슨할 때 아예 쑥 집어 넣던지 밀리는 시간 없이 쑥 집어 넣던지 아니면 완벽하게 섰다가 딱 때리던지. 근데 그냥 이게 약간 어설프게 하면 다 밀려요. 예전에 레슨 보면 나왔을 거예요. 확실하게 집어 넣던지 아니면 팁에 따라 궁합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지금 샘플 받은 게 있어가지고 페리 초크를 쓰고 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페리 초크를 좀 더 써보고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는 시모니스 초크 썼어요. 예. 근데 시모니스 초크를 좀 입자가 그 롱보니 초코보다는 많이 좀 약간도 부드러운 편인데 단점이 뭐냐면 관리를 잘못하면 습기를 많이 먹어요. 습기를 많이 먹으면은 뭐 팁도 다 어떤 건지 다 마찬가지. 초코도 다 마찬가지겠죠. 팁이 아니라 가라생님만 맞게 치세요. 초크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초크 케이스에다 항상 넣으시고 해야지 습을 안 먹어요. 습기를 먹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삑사리가 잘 나요. 초코에 휴미스가 많이 나죠. 네, 삑사리라고. 휴미스가 많이 나요. 갔다 와요. 갔다 왔어요. 지시키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가르디님랑 한 게임 쳐요.